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용 회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급을 2배로 올려달라는 파업으로 소란스러웠던 삼성전자 인도 법인 앞, 이제는 한국과 삼성을 찬양하며 제발 인도를 버리지 말라는 애원이 질비한데요.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니샤 라지입니다. 인도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가 평범하다고 말한 이유는 제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밑바닥에 속한 천민 계급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오래된 신분 제도로 사람의 운명이 태어나는 순간 정해진다고들 하죠. 저는 하위 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에서 태어났기에 그저 사회의 일부로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가난과 굶주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셨고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했죠. 우리는 천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슬픔에 잠겼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현실은 잔인하게도 우리에게 생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동생은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저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기회를 아예 차단해버렸고 그 사회의 억압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카스트 제도에서 속한 천민 계급은 수천 년 동안 가장 낮은 지위로서 고귀한 계층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저 하위 계층이기 때문에 사회는 우리의 슬픔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른 마치 투명한 존재처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제게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했고 남동생에게는 더 나은 삶을 주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인도의 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고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인도법인에 취업하게 된 것이죠. 삼성은 제게 있어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 우리 가족에게는 생계의 빛이었어요. 카스트 제도에서 천민으로 살아가던 저는 그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삼성이 주는 급여와 복지는 우리 집안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더 이상 굶지 않았고 집안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 속에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제 삶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제가 겪었던 차별과 억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삼성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가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차별 속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이렇듯 삼성이 제게 준 기회는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제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 인도법인에서 큰 파업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우리 삼성 인도법인 공장에서 시작된 파업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이유는 우리 노동자들이 삼성에 대해 더 나은 처우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솔직히 저도 잠시 동의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요구사항들이 과연 현실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몇 가지 요구안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 인상이었죠.
지금 우리는 한 달에 약 3만 5천 루피, 약 56만 원을 받고 있는데 노조는 이를 7만 1천 루피, 약 112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첸나이 지역의 다른 공장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1만 9천 루피, 약 3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미 그들보다 2배 이상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물론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급격한 인상은 회사에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근무시간 단축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주 6일,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노조는 이를 주 5일, 하루 7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한국 본사보다도 적은 주 35시간만 일하게 되는 셈이죠. 적은 시간 동안 일하면서도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좋겠지만 회사가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용 승계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직원이 사망하면 그 직원의 가족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였죠. 물론 남겨진 가족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 또한 사실상 직장의 세습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미래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파업에 대한 생각이 갈수록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처우를 원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 모든 요구들이 과연 현실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당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회사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가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죠. 파업이 시작되고 공장 내부는 점점 더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출근을 거부하고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 이 파업이 길어지면 결국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동료들은 저에게도 파업에 참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도 우리와 똑같이 일하면서 왜 같이 싸우지 않는 거야? 이러다간 우리 모두 한국인들처럼 대우받을 수 없을 거야. 그들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만약 내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나를 배신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삼성이 나에게 불이익을 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장 밖에 서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삼성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내가 이 시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정말로 정당한가? 그리고 그때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삼성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삼성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이 직장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 파업이 정말 옳은 일일까? 파업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어느 날 저는 이재용 회장님의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회장님은 최근 인도의 경제도시 뭄바이에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무려 1만 km가 넘는 거리를 단숨에 다녀오신 이유는 바로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반면 인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인도는 삼성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회장님께서 하신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회장님은 인도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14억 명의 인구와 함께 급성장하는 인도의 경제, 그리고 인도에서 삼성이 이뤄낸 성과들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삼성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은 2023년에 GDP 세계 5위를 기록하며 주요국 중 경제 성장률 1위에 오를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도 회장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20, 30대의 젊은 고객층이 많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성이 인도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이 성공한다면 저와 같은 수많은 인도인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인도를 믿고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시는데 정작 우리는 회사를 배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삼성이라는 큰 배에서 떨어져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점점 파업에서 탈퇴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동료들의 말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삼성과 함께 일하며 내 가족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파업에서 탈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업에서 탈퇴한 후 저는 더 이상 동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든 저를 비판하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죠. 오히려 저는 묵묵히 제 일을 더 충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삼성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파업에서 빠져나온 이후 저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많은 동료들이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해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성은 저에게 일할 기회를 준 회사였고 그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중에 법인장님이 공장을 돌아다니시다가 저를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시선이 자꾸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법인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저 직원은 누구인가? 매번 지나갈 때마다 자리를 비우지 않고 착실하게 일하고 있더군. 그렇게 법인장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 후 저는 법인장님과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인장님께서는 제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꾸준히 일해온 것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노력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 인도 법인에서는 한국 본사에 출장을 갈 직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법인장님께서는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본사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출장을 가서 맡은 미션을 잘 해결하고 올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지만 인정받은 기분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제가 파업에서 탈퇴한 이후로 매일 성실히 일한 결과가 이렇게 큰 보상으로 돌아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본사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본사를 방문하게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발일이 다가왔고 이번 출장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삼성 본사의 거대한 빌딩들과 현대적인 시설들은 인도에서의 삼성 공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세련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본사 건물 안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지만 동시에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들은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고 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특히 몇몇 직원들은 저와 인사할 때 유창한 인도어로 인사를 건네주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인도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고, 이는 삼성의 글로벌 기업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순간은 바로 사내 식당이었어요. 식당은 하루에 3끼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놀라웠지만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니 그 규모와 다양성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한쪽에는 한식, 중식, 양식, 그리고 다양한 다이어트식이나 채식 메뉴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감동했던 건 비건 메뉴 전용 코너와 인도 직원을 위한 카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매일 다양한 종류의 카레가 제공되었는데 그 맛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저와 같은 인도 직원들을 위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죠. 이 정도의 세심한 배려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직원들을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본사 건물 안의 다양한 복지시설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성 본사가 단순히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내의 가정의학과, 치과, 한의원, 근골격센터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센터와 정신과까지 마련되어 있었고 이 모든 진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몸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회사 내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삼성은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율 출퇴근 제도도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한 달 동안 근무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병원에 들르거나 은행에 다녀오는 것도 가능한 이 제도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생활의 편리함을 보장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유연한 근무 환경 덕분에 삼성 직원들은 스트레스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출장 기간 동안 저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베푸는 배려와 혜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더욱 삼성에 대한 감사와 애사심이 커졌고 인도로 돌아간 후에는 더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오면서 저는 그동안 동료들이 파업을 통해 요구했던 것들이 회사의 배려에 비해 얼마나 과도한 욕심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삼성은 이미 직원들에게 충분한 복지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보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그 순간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제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들이 여전히 파업에 참여하거나 복귀를 망설이는 동안에도 저는 회사의 발전과 제 자신을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감사와 삼성에 대한 신뢰는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드디어 파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파업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제 마음 한 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제 마음속에는 언제 회사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영진이 인도를 떠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회사와 노동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모든 직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의 중재 덕분에 파업이 종료되고 노동자들도 더 이상 파업에 집착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도 안도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지 않고
저와 동료들 모두가 안전하게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파업이 끝나면서 삼성은 여러 복지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고 노동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노조의 몇몇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고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삼성에 대한 감사가 더욱 커졌습니다. 삼성은 인도의 발전에 정말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삼성에 입사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를 생각하면 이 회사에 대해 느끼는 고마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려움들, 아버지를 잃고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모두 삼성 덕분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더욱 충실하게 일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게 다졌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는 단순히 월급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곳이자 제 가족을 지켜주고 저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이번 파업을 겪으며 느낀 건 회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더욱더 삼성에 충실하게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삼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출장 때 느꼈던 그 따뜻한 분위기,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사내 식당에서의 식사까지 모두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만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랜 시간 머물며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느껴보고 싶어요. 한국 사랑해요. 감사합니다.